자,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굉장한 최고의 혼돈의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기가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제 말뿐 아니라 IMF 총재, 유럽중앙은행 총재, 미국 연준의 의장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자가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말을 할 뿐입니다. 이 세계는요, 안정된 시대와 이 굉장히 불안한 시대, 이것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차라리 동서가 냉전으로 대립하던 시대는 굉장히 안정이 됐던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50년대, 60년대 미국이나 유럽이 크게 성장을 했고, 일본도 60, 70년대에 크게 성장을 했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60, 70, 80년대에 동서냉전을 딛고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도 동서냉전 시대에서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또 미국의 안보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배려를 받으면서 수출 쿼터까지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핵심적인 운임이 됐죠. 미국은 동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밀어줬습니다. 최근에 보면 중동에서 대부분 반미로 돌고, 심지어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을 중동 출신 테러리스트가 암살하려고 그 주변을 둘러봤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는 완전 세계에서 사고를 치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편을 들어서 그 정권을 살려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중동에서 러시아를 미국보다 더 신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미국에서는 벌써 뉴욕타임즈, 키신저 등이 나서서 우크라이나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이쯤에서 그냥 휴전을 시켜야 된다.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해서 눌러서 끝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솔직히 말하면 우방이라고 믿기도 어렵고 우방이라도 지 하나 살기 급급합니다.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중국에 핑계대고 한국의 수출 공급망, 그리고 또 생산 공급망, 기술, 이런 문제를 미국에 줄 서라고 압박을 하고 그 성과를 거둬갔습니다. 자, 그것이 진짜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핑계를 대고 한국 기업들을 줄 세운 것인지 알 수가 없지요. 저는 알만은 합니다. 자, 그래서 대혼돈의 시대에 정의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자, 앞으로 본격적인 위기가 터지면 아마 그 위기가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들은 상당히 대비를 해놓고 있을 겁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주겠죠. 기득권은 대비하는 타입과 그러지 않고 설마 나의 기득권이 무너지겠냐고 생각하는 타입, 이 두 가지로 나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를 맞이했는데 거기에는 스리랑카 전 대통령 라자픽사가 중국하고 연루돼 가지고 그래서 1대1로에 무리하게 중국 자본을 이렇게 참가시키고 쇼를 했다가 결국 그 빚이 문제가 되어서 스리랑카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나라 부도를 바꿔먹은 거죠. 자,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국가 붕괴를 바꿔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엄청나게 차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즘 누구도 코로나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고 경제 위기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책임지고 말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국은행장이나 재경부 장관, 부총리는 이 문제를 입에 달고 있어야 되고 대통령도 적어도 이제 취임해서 좀 지났으면 이 경제 위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가의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매일 그냥 장밋빛 나날입니다. 미국에 투자하고 또 한국 1년 예산만큼 되는 600조 가량을 재벌들이 또 투자한다. 자, 재벌들은 화수분이고 그 돈이 그냥 땅속에서 쏟아져 나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럼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겠네요. 재벌들이 저렇게 투자하고 매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데
무슨 경제 부분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실상으로 돌아가지고 경제를 한번 봅시다. 오늘 아침에 놀란 거는요. 종로의 노점들, 종로 가면 오래된 노포 노점들이 있죠. 그래서 길 어서간데 이 날 따뜻해지면 의자 갖다 놓고 물건 파는 노점상들이. 기본으로 손님 앉으면 우선 맥주 해서 본안주 놓을 때까지 땅콩 갖다 주는데 기본 땅콩도 이제 못 준다. 노점까지도 술 안주 값을 인상하고 노점 15곳 중에 9곳이 가격을 올리고 기본 안주도 없애고 돈 받는 안주도 양을 줄이고 있다. 자, 그래서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층에 있는 노점조차도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이 요식업계의 상당한 부분이 거의 다 무너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말을 제일 먼저 했을 건데 IMF나 금융위기하고도 차원이 다른 문제의 이야기다. IMF는 한국만 겪었고 그리고 IMF 때 한국의 성장률도 7, 8%가 됐고 그랬다. 그런데 그 IMF 때요. 한국이 IMF를 겪고 난 이후에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버블 붕괴처럼 한국의 평생 고용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기업들이 이제 고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추구하면서 직장에 20대 취직해서 60대 초반에 그만둘 때까지 적어도 한 3, 40년을 다니던 직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부터 굉장히 불안한 미래가 이 서민들 중산층에게 열린 거죠. 자, 금융위기 때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사고를 쳤습니다. 미국의 투기 열풍이 계속 돌아다니다가 닷컴 버블로 갔다가 부동산 버블로 터졌지요. 그런데 금융 사기꾼들이 거기에 일조했습니다. 하나만 망하고 석 덮어버리고 미국 국민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 벗어났어요. 미국이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 미국도 정상이 아닌 나라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국가의 예산을, 재정을 이 금융 사기꾼들한테 투입해주고 사기꾼들은 각자 그렇게 난리가 나도 수백억, 수십억의 이 금융사의 대표들은 월급을 받고 퇴직금을 받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대마불사라고 이 큰 금융 사기꾼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들이 미국의 정권을 움직이고 정책을 움직이고 법률을 움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국이요. 그렇게 왜곡된 시스템을 시정하지 못하고 계속 굴러오다가 지금 코로나를 또 맞았어요. 코로나 맞기 전에 미국은 금융 시스템을 고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정리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서 굴러온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코로나 때 또 엄청 풀어버렸어요. 자, 이제 바이든은요, 한마디로 달리는 호랑이 위에 올라타가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쇼를 해야 되고, 자, 선거 져서 쫓겨났던 이 트럼프가 또 그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대통령에 다시 트럼프가 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어느 쪽이 되든 미국도 지금 매우 무너지는 나라에 속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뭐 세계의 리더십 국가가 어쩌고가 아니라 지 한 몸 살기도 쉽지 않아요. 러시아는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우크라이나를 쳤습니다. 중국도 지금 시진핑으로 3년인 가는 부분이 경제 상황 붕괴, 코로나 등과 더불어 쉽지 않지요.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쉽지 않고 이런 혼돈 속에서는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놀랍지 않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이제 제물로 삼아서 러시아하고 협상해서 이 사태를 끝낼랍니다. 왜? 돈이 끝없이 들어가고 에너지 가격을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게 하기 싫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대혼돈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게 될 앞으로의 경제 폭망의 위기, 이것은 저는 한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대공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터지는 게 공황이지 공황이 별겁니까? 그래서 1931년에 미국의 뉴욕에서 시작되었던 대공황보다도 더 심한 공황이 지금 오게 될 겁니다. 대공황 때
무역이 몇 년간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국제 간에요. 지금 그런 것들의 징조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무역뿐만 아니라 자산의 이 상실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대부분이 자산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코인, 주식, 부동산이 다 거품이 터지면서 자산 가치가 추락할 거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 자체가 자기가 낮은 경제적 계층에 있을수록 더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될 겁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시기를 이 마음에 각오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될 건지 각자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만큼 공허한 게 없어요. 오늘도 열심히 살면 된다. 뭐 아픈 것이 청춘이다만큼 황당한 소리지요. 자, 열심히 산다고 해결도 안 될 거고,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대다수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건너야 될지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는지조차도 의문일 겁니다. 문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대안으로 플랜 B가 뭐가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앞으로 자기의 어떤 미래 계획을 설정했을 때 그것이 제가 말하는 경제 공황적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가능하겠는가라고 보고 접을 거는 빨리 접고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존버라는 말이 있죠. 끝까지 버티는 것, die hard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틴다라는 데 목적을 두고 무너지지 않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거고 이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기성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시대에 존버, 끝까지 버티는 것이 답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